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수소 폭탄이 터진 것 같다라는 핵실험 징후 포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내용 얘기해 볼 텐데요. 풍계리 남쪽과 서쪽 갱도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종국 시장님. 네. 자, 이 위성 사진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안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벌써 이거는 이제 6차 핵실험 직전에 바로 직전 모습이거든요. 사진이죠. 그러니까 5번 핵실험 때문에 그 화강암 안반에 균열이 가서 네. 이 비가 우수가 스며들어서 안쪽에 굉장히 물이 많이 찼다. 그래서 네. 새로운 핵실험을 위해서는 이제 배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배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핵실험장에는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며들기 때문에 비록 공기 중에는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지만은 저물이 내려가는 길주 시내는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38노스가 또 새로운 분석을 했는데 이 폭발력이었습니다. 이 핵실험의 폭발력을 지금까지 알려졌던 강도보다 조금 더 커졌다, 세졌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 CTBTO 그리고 노르웨이 지진연구소 이 두 곳에서 측정한 이 지진 강도를 가지고 근거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5.8, 진도 5.8의 지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새로 이 두 기관에서 측정한 수치는 6.1로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폭발력이 과거에는 기존에는 120킬로톤으로 추정을 했지만 더 2배가 넘는 250킬로톤으로 38노스 측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기구 어떤 곳입니까? 좀 신뢰도 있는 조사 네, 기관인가요? 네, 지금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네. 세계 최고의 고지를 가진 게 아하. 바로 CTBTO입니다. 네.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라 그러는데 저기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네. 일본도 수긍을 하고 일본도 인공지진 규모를 6.1로 환산을 해서 네. 일본은 160kH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네. 현재 38노스는 CTBTO에서 6.1이라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250kT라고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추정을 했을 때는 50킬로톤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보다 3배 이상 강력한 160킬로톤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자, 38노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데 여기서 신뢰성 굉장히 높은 그런 기구에서 측정한 지진 강도를 가지고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강한 강도의 폭발력이 측정됐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8노스는 이제 CTBTO의 6.1 지진 강도만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고 네. 인공위성으로 찍은 만탑산 일대에 네. 토사가 붕괴된 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북한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산이 움직이는 진동하는 그런 네네. 사진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250kT라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수소폭탄 실험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근거들이 또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결의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 공식 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y delegation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and categorically rejects the latest illegal and unlawfu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forthcoming measures by DPRK will make the U.S. suffer the greatest pain it's never experienced in its history. Obsessed with the wild dream of reversing the DPRK's development of nuclear force, which has already reached the completion phase. 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루 당일에는 침묵을 지켰는데, 자, 어떤 항의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2건의 항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제네바에서 지금 그 군축 회담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유엔 군축 회담에서 제네바 유엔 대표부의 북한 대사가 이제 자기 얼굴을 내걸고 이제 발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평양의 북한이 외무성 보도라는 형식으로 네. 항의 발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째는 유엔의 결의안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다. 네.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해서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네. 발언을 또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은 이번 불법적인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세 가지 내용이 그 두 건의 북한 반발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2371호 대북 제재 결의안 때도 역시 항의의 뜻을 북한은 밝혔고요. 이번에 2375호 때도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요. 이전에 2371호 채택 당시보다 이번에 외무성 보도 내용, 그러니까 좀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 강력하고 거센 말로 항의를 했었는데 조금 말투와 표현이 수위가 낮아지지 않았나?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2371호 때는 1100도로 결정할 거라 그래서 네. 세게 도발할 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게 바로 수소폭탄 실험이었고 네. 그 실험을 해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과 맞먹겠다. 네. 이제 미국과 실제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 네. 라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격이 낮아진 게 아니다라고 김정국 실장님께서는 분석을 하셨고요. 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발언의 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 당시 8월 5일입니다. 8월 5일에 채택된 그 결의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걸 그렇죠. 했거든요. 정부라 그러면은 뭐 외무성 뭐 여러 가지 다 합한 거 아니겠어요? 정부의 성명의 이름으로 이제 낸 거고. 네.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남한 그리고 세계에 메시지를 내는데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네. 기관에 따라서 비중이 다르고요. 그 아하. 기관 안에서도 또 성명일 수도 있고 그 기관의 대변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기관의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형식만 놓고 본다면 네. 오늘 외무성 보도는 그 전에 공화국 정부 성명보다는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직접 그런 형식만 놓고 본다면 북한의 네. 반응이 그때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항의 성명을 내는 그 형식 자체가 공화국 정부 성명이냐 아니면 외무성 보도 형식이냐 이렇게 형식에 있어서는 좀 격이 낮아진 건 맞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무성 보도로 끝날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제대로 된 북한의 그 비난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난번 제재보다도 이번 제재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그렇죠. 북한이 견디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뭐 노동당 차원이든가 네. 아니면 뭐 북한의 국무위원회라 그래서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국무위원회 성명이 나오든가 아마 굉장히 큰 성명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북한에 대한 제재 EU가 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EU 측이요. 안보리 결정을 보완하고 북한에 최대 규모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EU에서도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유엔 제재안이 나온 것에서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다. 이건 출발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네. 유럽연합 측도 안보리를 보완하고 독자적인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마도 유럽연합에 지금 북한 근로자들, 북한의 파견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오로지 나가 있는 것인데 폴란드라든가 몰타, 사실 저희도 작년 정치부에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아마 일제히 추방하는 조치 같은 것들을 아하. 새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들, 유럽 쪽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추방을 한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격앙이 돼 있고요. 네. 이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유럽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7월 4일 날 북한이 화성 14형 1000km짜리라고 주장하는 화성 14형 시험 발사한 그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다음에 이춘희 아나운서가 조선중앙TV에 나와갖고 네. 이제 우리는 세계 어디로든 미사일을 쏠 수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000km짜리를 성공해놓고 홍보하면서 세계 어디로든 하니까 유럽이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충격을 그러면 받았겠죠. 세계 어디로든이면 어디야? 미국이 아니면 어디야? 어디로 쏘겠습니까? 방향만 반대편에 돌리면 유럽으로 가죠. 유럽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이 이 문제를 미국한테 맡겨둘 게 아니다. 이거 네. 우리가 언젠가 북한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를 공격한다고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럽 EU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LA보다 훨씬 가깝다. 그러니까 유럽이 느끼는 공포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 말고도 EU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 결의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 요번에 2375회는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이렇게 금지하는 건데 EU 차원에서는 아마도 북한 노동자 고용 전체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의 여행 금지, 그다음에 계좌 동결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김정은 이름으로 된 계좌가 없기 때문에 네. 선언적인 그런 효과밖에 없겠지만은 그렇군요. 그래도 김정은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엔의 대북 제재, 강력한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EU 측에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요, 김정은은 요즘 최근 들어서 민생 행보를 나서는 등 좀 편안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도로 계획된 저것도 홍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작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되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 발사에 핵실험을 벌써 3번이나 했고 그 현장을 모두 김정은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 김정일만 해도 군대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네. 공장 시찰도 하고 경제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현지 지도를 했는데 아들 김정은은 뭐 최근 2년 사이엔 그저 그냥 군사 관련된 그렇죠. 군사 놀이에 빠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외부 언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은 도대체 나라 경제는 생각도 안 하고 저 미사일 발사장, 핵실험장만 다닌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좀 대응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요, 오늘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김정은이 이 유엔 제재안이 통과된 이후에 한국, 미국, 일본을 향해서 이 사이버 공격을 준비해라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김정은 시장님? 그래요? 북한이 현재 누가 했는지 모르게 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사이버 공격인데 아하. 우리는 벌써 여러 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도스 공격도 하고 은행 시스템도 마비시키고 네. 그다음에 원자력 관처소 자료 도출 지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가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가 뭐랬습니까? 미국에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미국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철도 시스템 들어가든가 네. 항공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아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하. 아마 미국이나 일본은 좀 긴장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방어를 하려고 네. 했기 때문에 방어를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새로 이 두 기관에서 측정한 수치는 6.1로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폭발력이 과거에는 기존에는 120킬로톤으로 추정을 했지만 더 2배가 넘는 250킬로톤으로 38로스 측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기구 어떤 곳입니까? 좀 신뢰도 있는 조사 네, 기관인가요? 네, 지금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네. 세계 최고의 고지를 가진 게 아하. 바로 CTBTO입니다. 네.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라 그러는데 저기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네. 일본도 수긍을 하고 일본도 인공지진 규모를 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수소 폭탄이 터진 것 같다라는 핵실험 징후 포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내용 얘기해 볼 텐데요. 풍계리 남쪽과 서쪽 갱도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종국 시장님. 네. 자, 이 위성 사진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안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6.1로 환산을 해서 네. 일본은 160kT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네. 현재 38로스는 CTBTO에서 6.1이라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250kT라고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추정을 했을 때는 50킬로톤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보다 3배 이상 강력한 160킬로톤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자, 38로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데 여기서 신뢰성 굉장히 높은 그런 기구에서 측정한 지진 강도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벌써 이거는 이제 6차 핵실험 직전에 바로 직전 모습이거든요. 사진이죠. 그러니까 5번 핵실험 때문에 그 화강암 안반에 균열이 가서 네. 이 비가 우수가 스며들어서 안쪽에 굉장히 물이 많이 찼다. 그래서 네. 새로운 핵실험을 위해서는 이제 배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배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핵실험장에는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며들기 때문에 비록 공기 중에는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지만은 저물이 내려가는 길주 시내는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38로스가 또 새로운 분석을 했는데 이 폭발력이었습니다. 이 핵실험의 폭발력을 지금까지 알려졌던 강도보다 조금 더 커졌다, 세졌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 CTBTO 그리고 노르웨이 지진연구소 이 두 곳에서 측정한 이 지진 강도를 가지고 근거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5.8, 진도 5.8의 지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